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2일 일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그 저녁에 특별히 변수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혹시라도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보유하신 고객분들이 내일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하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함은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지사항으로 오늘 제가 주말 특집으로 증권인이 보는 2022년 대선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영상을 올렸거든요. 대선 관련주를 2022년의 대선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 각종 언론에 이미 나와 있던 정보들을 종합해 가지고 제가 한번 편집으로 올려봤었는데요. 또 대선 관련주를 인맥주와 정책주로 나누어서 그 각 종목에 대한 매매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여러분이 정통 주식 채널로 들어오시면 지난 영상 시청이 가능하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어, 저녁에 급히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번 그 주말에 윤석열 캠프에서 다소 좀 혼선이 빚어지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예, 조선일보의 논설 의원으로 있던 그 대변인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마치 이제 언론에 윤석열 캠프가 지금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느냐 또는 입당 시기 대선 독자 노선을 걷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소 분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졌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특히 이제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 최근에 윤석열 캠프의 전 조선일보 출신이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내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겠죠. 그때 제가 특히 이제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전선은 일단 그 체코의 원전 수주 경쟁이 오늘 또 연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 또 마찬가지로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그 시황에서 대원전선을 그 대선 관련주로 분류를 하고 대한전선은 원전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또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어가지고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최근의 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는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난 주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매수한 그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볼 때 여러 차례 그동안 상승했던 이런 폭을 감안을 하면 장대 그 음봉이 이렇게 출현하는 과정에서 그 하락 조정이 크게 3,000원 지지선을 깨고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텼던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오히려 내일 같은 날 이 원전에 대한 재료로 인해서 기존의 3,500원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대원전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선 인맥주로 분류돼서 아침에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한전선도 동반해서 강하게 출발하지 못하고 조금 약한 비율로 출발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오늘 한번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력 원자력 사장과 같이 이제 체코를 방문해서 원전 세일즈에 나섰고 또 체코와 MOU를 체결했다는 이런 그 사전 정지 작업에 관련 뉴스들이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월요일 날 아침 원전 관련주들 특히 이제 저 핵심이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금요일 날 큰 폭으로 반등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가 우선 핵심으로 주가의 반등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여타 이 원전과 관련된 전선, 케이블 관련주로 대한전선에 대한 관심도 다시 또 지난번 그 고점까지 한번 중간 고점이 3,470원이었죠. 이번에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가 높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항상 중요한 것이 그 높은 그 시초가를 다시 또 그 갱신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가 그게 내일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요. 차라리 조금 3%에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시초가에 그 따라붙는 그런 매수도 유효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들이 이렇게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이 또다시 지난번 고점 정도 3,450원 정도가 대한전선의 고점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고점을 깨고 갈 그런 상황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이게 지난번 고점이 3,500원을 탈취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잘 관찰하시면서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로 인해서 혹시 대선 인맥주로 분류돼서 대원전선이 약하게 출발한다고 그러면 대원전선도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원전선으로도 그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2,500원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주말에 저점이 3,050원 정도. 대원전선회 같은 경우는 역시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면은 있었지만 또 이틀 연속 3,000원 이상에서 저점을 깨지를 안 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으로 볼 때 대원 전선도 혹시라도 인맥주로 이게 장중 시작하면서 다른 그 윤석열 관련주 이런 쪽에 그 대규모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이게 같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원전선 같은 거는 시초가 공략을 하지 말고 이 3,075원, 이 3,000원을 잘 지키는가를 보면서 그거 그 지켜지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오히려 저점 매수하기는 대원전선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그 대원전선 같은 게 지금 외국인들이 3,000원 근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게 이게 단순히 대선 인맥주였기 때문에 매수했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국내 대선에 어떤 저 일부 개인들처럼 그런 시각으로 매매를 접근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원전선도 내일 원전의 그 바람을 타고 주가가 좀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높고 또 시간 외에서 높았었는데 공연히 디지털 조선의 여파로 같이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회를 잘 봐서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기자가 논설위원 출신의 기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사퇴를 했다고 그래서 디지털 조선 전체가 뭐
하한가까지 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그런 재료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초가에 하한가 잔량이 쌓이는 그런 그, 그 매물 공세가 나온다고 그러면 매수를 보류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히 제가 볼 때 5,000원에서 4,500원 요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그런다면은 디지털 조선도 충분히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다소 그 지금 대선을 둘러싸고 각 캠프 간에 상당히 그 X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론을 하면서 좀 복잡하게 전개되는 그런 국면들이 있어서 내일 시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 관련주 쪽에 그, 그 아무래도 체코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초가를 얼마 붙는가를 잘 보면서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또 경신하고 상향 조정하고 할 때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저녁에 급히 시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잘 하시고요. 내일도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